23년 3, 4분기 연속 워렌 버핏은 규제 당국에 비밀 요청을 하고 한 개의 주식을 매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돈되는 하루 경제 소식 12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67입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78입니다. 1. 주택 청약 드림 오늘부터 출시 시작. 이자율은 최대 4.5%이며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연호 1,000만 이하 무주택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한도로는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납입금의 40%까지는 소득공제가 된다. 신청기간은 이번 연말까지이며 집가격 6억 이하 청약 당첨 시 80%까지 2.2%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은 직접 방문 후 전환이 가능하며 청년 우대형 청약은 자동 전환된다. 2. 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 앞두고 100조 증발. 엄청난 실적이 나올 건 알지만 꽤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할 실적치는 아닐 수 있기에 차익 실현이 나온 걸로 보인다. 3. 미국 빅테크 기업 7개 시총 앞 중국 GDP보다 많다. 7개 기업의 전체 시총은 13.1조 달러로 세계 GDP 2위인 중국의 11.5조 달러를 앞섰다. 3위인 일본 GDP는 2배로서 7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이익과 맞먹는다. 참고로 미국은 50.4조 달러로 1위이며 한국은 1.7조 달러이다. 4. 중국 첫 3%대 주담대 부동산 살리기 올인.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LPR인 대출 우대금리가 집계 이래 처음 4% 이하를 찍으며 연 3.95%가 되었습니다. 보통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인 MLF 방향에 따라 LPR 예측이 가능한데 변동성 없는 중 내렸다는 건 중국 당국의 의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만기 LPR은 동결인 것을 보면 확실히 예금보단 부동산에 집중한 것이므로 보입니다. 5. AI가 영상 만드는 시대 GPU, 데이터 센터 등 3배 이상 필요. 오픈 AI가 챗GPT를 운영하는 데 드는 컴퓨팅 인프라 비용만 하루 약 9.3억 원입니다. 그런데 단순 언어가 아닌 영상 영역에 필요한 GPU와 AI 칩, 데이터 센터 등은 최소 3배 이상의 인프라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하이브 IM, 음악에 이어 게임업계도 진출하는 하이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음악만으로 중요한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나 고민이 많았다며 게임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 요소가 함축된 대단히 매력적인 콘텐츠라고 밝힌 바 있다. 7. 우크라이나 부상자 남겨두고 처절한 철수.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에서 사실상 탄약과 병력 부족으로 인한 밀림이 시작되자 결국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후퇴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물자도 없는 상황 속에서 퇴각이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병력 손실과 부상병을 놔두고 퇴각하게 되었고 현재 대부분은 실종되었다고 전해진다. 러시아는 이튿날 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하였다. 8. 미국 최대 신용카드사 통합 47조 원. 미국 금융사 캐피털원이 신용카드 브랜드 다이너스 클럽을 보유한 디스커버 파이낸셜을 47조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캐피털원은 미국에서 자산기준 10위인의 은행으로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등의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인수된 디스커버는 신용카드 브랜드인 다이너스 클럽과 은행 등을 보유한 기업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거래에 대해 유서 깊은 소비자 금융 브랜드들이 결합한 것이라며 미국 신용카드 대출 규모에서 오랜 경쟁자인 JP모건과 시티그룹을 능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9. 스페이스X, 미 핵심 군사정보 업체로 부상. 스페이스X가 2021년 미 정부의 기밀 업무 수행을 위한 약 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었다며 향후 수년간 매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사건이 있었구나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손익분기점 또한 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기밀로 분류되며 쏘아 올려왔던 군사용 위성 스타실드를 공개하였으며 미 국방부에서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인 우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스페이스X의 현 기업 가치는 240조로 평가 중이며 이미 5,000개의 위성을 띄웠고 27년까지 1.2만 개가 목표라고 한다. 현재 스타링크는 150만 명 넘게 사용 중이면 대도시 이외가 타깃이라지만 믿을 수 있는진 모른다. 10. 배터리 업계 인력 부족 비상. 현재 배터리 업계의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을 비롯해 공정 운영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배터리 특성화 대학 3곳 지정의 정부 차원 방안도 마련하지만 당장 연구개발 인력에만도 700명이 부족하다고 전해진다. 11. 2035년 노인 인구 1,520만 명, 의료 수요 감당 못해. 2035년 65세 이상 인구는 약 1,520만 명으로 고령화 인구가 늘수록 늘어나는 1인당 입원 일수는 의대 정원 증가에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이에 박 차관은 연간 2,000명씩 5년간 1만 명 증원을 목표로 정책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의대 증원의 반발로 전공의 1.3만 명 중 약 7,800명이 사직서를 제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 8,753명이 이틀간 휴학기를 냈고 의료대란 현실이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중이라 전해진다. 주관적 칼럼 12. 낸 만큼만 받는 신연금제 제한. 해당 기사는 현재 9%인 연금세를 35%까지 올려야 현 상황의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점의 시작을 낸 것보다 더 받게 되는 것에 있다고 거론하며 앞으론 낸 만큼만 받는 기대수익 비율이 고정인 신연금과 구연금을 일찍부터 나누어 시작해야 한다 설명한다. 문제는 이런 것이 일반 사적 보험과 다르지 않다라는 반발인데 연구진은 원래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이 운영되는 것이니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고 반박 중이다. 안타까운 건 겉을 떠나 안의 내용을 보면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월급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게 되느냐인 소득 대체율은 현실적으로 OECD 평균 43%인데 한국은 31%라는 점이다. 평균 100만원 급여자면 31만원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연금 보험료율이 더 낮은 것도 있지만 역대 연금 개혁에 성공했던 나라들의 근본 성공 이유는 연금 수익률 개선에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개혁론에서 연금 목표 수익률 개선이란 방안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국민연금 탄생부터 지금까지 70%였던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줄었고 3%대였던 연금료는 9%까지 올랐으며 연금 개시 나이는 60세에서 65세까지 미뤄졌다. 받을 것은 줄이고 낼 것은 올리고 받게 되는 시기는 미루는 근본적 개혁은 없이 넘기기만 해왔던 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목표 수익률은 5.6%로 전 세계에서 덩치로는 3위인데 실제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 중에선 5%로 꼴찌이다. 만약 한국의 연금 수익률이 5%대가 아닌 8%대 이상만 되더라도 소멸이 아닌 100년 이상의 연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것에 집중되어지길 응원해본다. 오늘의 한 줄, 23년 3, 4분기 연속 워렌 버핏은 규제당국에 비밀 요청을 하고 한 개의 주식을 매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데이터상 제일 높은 확률은 JP모건 등 금융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진실은 모르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분 좋은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